자, 수능 특강 08강의 2점짜리 문항 지난주 수업에 이어서 마저 풀어볼 거고요. 그림은 이주기 원자 ABCD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원자과 전자 4개, 5개, 6개, 7개짜리 ABCD에 대한 자료를 줬고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분자를 만들고 그 분자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기억, AC2라는 분자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럼 원자 A는 원자과 전자 4개, C는 원자과 전자 6개. 4개, 2개 부족해요. 그럼 A가 가운데 껴서 C와 이중결합을 형성을 해줘야 되고, 했을 때 A는 없었지만 C는 원자당 비공유전자쌍 2개를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공유전자쌍 4개, 비공유전자쌍 4개니까 기억 보기는 맞아요. 니은 보기 C2D2라는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분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C는 원자과 전자 6개짜리, D는 원자과 전자 7개짜리 애들이에요. 몇 개 부족하냐면 2개, 1개 부족해. 이 4개 원자가 모두 다 공평하게 자기가 필요한 개수만큼 공유전자쌍을 형성하려면 D랑 손을 잡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D는 손을 하나밖에 못 잡죠. 1개가 부족하니까 공유전자쌍을 하나만 형성을 합니다. D랑 손 잡으면 끝나. C가 들어올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D는 D랑 손 잡는 게 아니라 일단 각각의 C랑 손을 잡아줘야 되고, 그럼 C는 각각 2개의 공유전자쌍을 형성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D랑 하나 썼으니까 C랑 C 사이에 단일 결합을 하나 껴주면 얘네들이 모두 완벽하게 본인이 형성해야 되는 만큼 수의 공유전자쌍을 형성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다중결합은 없습니다. 디귿, 이런 형식이에요. A2D2 아니면 B2D2 이런 형식의 분자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되겠는데 A2D2를 만들어 볼게요. A는 4개 부족하네, D는 1개 부족하네요. 그럼 아까처럼 D랑 D를 손을 잡으면 D는 손 하나 잡으면 이제 더 이상 형성할 수 있는 공유전자쌍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는 불가능하고, 아니면 뭐 A 하나가 D랑 손을 잡았어. 이렇게 되면 D는 원자당 4개의 공유전자쌍을 형성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더 이상 2개밖에 형성할 수 없고, 그럼 얘는 2개를 더 형성할 애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 안 되고 마찬가지로 D랑 A랑 D가 필요한 수만큼 1개의 손을 다시 그릴게요. D랑 A랑 D랑 필요한 개수만큼 손을 잡고, D는 이제 만족을 했죠. 공유전자쌍 하나씩 형성을 했고, A는 원자당 4개의 공유전자쌍을 형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3개만큼 채워주면 됩니다. B2D2도 같은 흐름이에요. D랑 손을 잡고, D랑 B랑 손을 잡고, B는 원자당 3개의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3개의 공유전자쌍을 형성해야 되니까 B와 B 사이에 이중결합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럼 공유전자쌍 수는 1개, 2개, 3개, 4개, 5개, 1개, 2개, 3개, 4개니까 A2D2가 B2D2보다 큰 거 맞아. 근데 만약에 공유결합수를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공유결합 1개, 2개, 3개. 공유결합 1개, 2개, 3개니까 공유결합수는 같게 되겠죠. 다음 문제. 세원 문제 화학 반응식 2개를 줬어요. 해서 총 6개의 물질이 등장하는데 이 물질을 분류기준 가나다에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어요. 첫 번째, 분자로 존재한다. 이런 보기 가끔 물어볼 수 있다고 했는데 분자는 일단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6개 물질 중에서 금속을 포함한다면 분자가 될 수 없겠죠.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자를 찾아보면 H2, O2, H2O, Cl2 이 4가지가 가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배운 3가지 결합 물질 중에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건 2가지예요. 이온 결합 물질과 금속 결합 물질 해서 나트륨 그리고 염화 나트륨 이 2가지가 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다 비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거는 일단 수소, 산소와 같은 비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H2O2, H2O가 되겠고요. Cl2도 Cl이 비금속, NaCl도 금속도 포함하지만 비금속도 포함하기 때문에 다에 속할 수 있죠. 해서 나와주시면 되고, 그러면 교집합을 형성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봐줘야 되는데 가에 속하는 애들은 모두 다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4개 물질은 모두 다 이 칸에 채워줘야 되죠. 그래서 A에 들어갈 애들은 없고,
나에 속하는 애들 중에서 A랑도 교집합이 없고 가랑도 교집합이 없고 다랑도 교집합이 없는 애는 나트륨이 하나 있어요. 다에 속하는 애들 중에서 얘네들은 모두 다 A랑 교집합이 있고 얘마저도 B랑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C에 들어갈 애도 없어요. 해서 정답은 010, 2번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5번 봅니다.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2번 단원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던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 비교예요. 이전에는 보통 이온 결합 물질끼리 아니면 공유 결합 물질끼리 그 각각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같은 비교 문제예요. 이런 문제 자료 해석하는 방법을 보면 딱 결합 모형을 봤을 때 전자를 공유하고 있어. 이거는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뭐를 알아야 되냐면 공유 결합은 누구끼리 하는 거야? 비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거죠. 그래서 A, C 모두가 비금속이다 라는 것까지 해야 자료 해석 다 한 거예요. 두 번째 여기 가면 N 플러스 띄는 양이온과 N 마이너스를 띄는 음이온이 결합하고 있어. 그럼 이 BC는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누가 B고 누가 C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내야 되냐면 우리가 이미 여기서 A와 C는 비금속이라고 했어. 비금속은 전자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음이온이 되는 애기 때문에 이 C가 비금속.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B가 금속이 되겠죠. 그럼 얘가 C 음이온이 되는 거고 얘가 B의 양이온이 되는 것이다 라고 B와 C가 각각 누군지 찾아주면 돼요. 더해서 우리 옛날에 봤던 건데 공유결합에서 각각의 원자는 자기가 부족한 개수의 전자만큼 공유전자쌍을 형성을 해야 된다. A와 C에는 단일결합 하나, 즉 공유전자쌍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은 A도 한 개 부족했고 C도 한 개 부족했다는 건데 A는 1주기고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자과 전자 한 개짜리 수소, C는 2주기인데 3개의 비공유전자쌍을 그대로 갖고 있고 하나만 형성한 것으로 보아 원자과 전자 7개짜리 17종 원소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C가 B랑 전자 교환을 해서 C-가 됐는데 C는 지금 17쪽이니까 전자 하나를 받아서 C-가 되는 애죠. 그 말은 얘네들은 지금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B는 1가 양이온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순서대로 자료 해석해주면 됩니다. N은 1 맞고요. B는 전자 하나 잃어서 두 번째 껍질까지 가득 찼으니까 3주기 1쪽. 얘는 전자 하나 얻어서 두 번째 껍질까지 가득 찼으니까 2주기 17쪽. 그래서 같은 주기 원소가 아니에요. C2를 만들어 보면 원자과 전자 7개, 원자과 전자 7개, 한 개 부족하니까 C와 C는 단일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니까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 원소 ABC의 전기 음성도를 상대값으로 나타냈다 해서 원소 자체에 대한 데이터를 줬는데요. 이때 ABC는 각각 OF, MG 중에 하나이다. 익숙해. 2주기 비금속이랑 3주기 금속이 동시에 등장해. 이때 전기 음성도를 자료로 줬는데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전기 음성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다고 알려줬어요. 그럼 당연히 2주기 비금속 덩어리가 3주기 금속 덩어리보단 클 거기 때문에 이 큰 애들이 2주기 비금속이고 유일하게 제일 작은 A가 3주기 금속 마그네슘이 된다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료 해석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O와 F는 같은 주기인데 전기 음성도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B가 산소, C가 플로린 된다 라고 자료 해석 다 해줄 수 있어요. 기억 A, B, C 중에서 제1 이온화 에너지는 C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이온화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O, F, Mg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 덩어리가 있을 때는 2주기 비금속 애들이 일단 커. 그리고 얘네 중에서도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 커지고 16쪽, 17쪽이니까 예외도 아니기 때문에 F, C의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두 번째, 이제 원자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물질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AB라는 물질이 있는데 AB는 어떤 물질이냐? 마그네슘, 금속, 산소,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했을 때 A는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3주기 2족, 얘는 이온이 됐을 때 2주기 18족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B는 산소, 얘는 2주기 16족, 전자 2개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된다. 해서 니은 맞아요. 디귿 AC2와 BC2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A 금속, C 비금속이기 때문에 AC2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B 비금속, C 비금속이기 때문에 BC2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해서 디귿은 AC2가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틀려서 기억, 니은 맞는 3번 골라주면 됩니다. 2점짜리 마지막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자주 나오지만 우리가 아직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아서 응용하기 조금 어려운 수준의 자료 해석을 하나 연습을 해볼 거예요.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 오타가 있는데 HCOO-가 되는 것이고 HCOOH라는 물질이 물이랑 반응을 했더니 HCOO-라는 물질과 가라는 물질이 된대. 이거 따져보면 가에는 H3O+라는 물질이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내셔야 돼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못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설명을 듣고 그냥 H3O+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구나 까지 일단 받아들여 보시고 나는 HCl이랑 만났더니 NH4Cl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졌대. 그럼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나에는 NH3라는 물질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공통점, 기억, 이온이다 라고 했는데 얘는 전하를 띠고 있어. 이온 맞아요. 이런 애들 나트륨 플러스 Cl 마이너스처럼 입자 하나가 전하를 띠는 애들을 단원자 이온이라고 하고 이렇게 원자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전하를 띠는 입자 덩어리로 존재하는 이런 애들을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억은 이온이 가는 이온이 맞고요. 나는 이온이 아니라서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비공유 전자쌍수가 1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 H3O+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거예요. H3O+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얘가 산이야 얘들아 산. HCOOH가 물에 녹아서 H+를 내놓는 산이에요. 그 H+를 얘가 받아줬다고 보면 돼. 즉 H3O+는 어떻게 생기냐면 물이 산이 내놓은 H+랑 반응해서 H3O+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흐름에 따르면 이거 이해할 수 있지. HCOOH는 산이에요. 얘는 물에 녹으면 H+랑 HCOO-라는 음이온이랑 이온화돼요. 어디서 많이 봤냐면 HCl은 산이에요. 얘는 물에 녹으면 H+랑 Cl-로 이온화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얘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럼 얘는 물에 녹았을 때 H+를 내놓으니까 그 물을 H2O가 받아서 H3O+라는 물질이 됐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H3O+가 형성되는 과정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H2O는 이렇게 생겼어. 얘가 H+라는 애를 만날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H+는 되게 특별한 애인데 어떤 애냐면 H+는 어떻게 생기냐면 H는 원래 1번이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죠. 근데 얘가 1가 플러스가 됐다는 건 내가 유일하게 갖고 있던 전자 하나마저 뺏겼다는 거야. 얘는 전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를 만나서 H3O+라는 물질이 됐다는 건 결국엔 얘네 둘이 결합해서 하나의 물질이 돼야 돼. 첫 번째, 얘네 둘이 만나서 H3O+ 하나의 물질이 됐다는 건 일단 H2O는 H+와 결합을 해야 돼. 두 번째, H2O를 구성하는 애들도 모두 다 비금속. 얘도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만나면 공유결합을 해야만 해. 두 번째예요. 자, 공유결합을 하려면 공유전자쌍이 필요한데 얘가 전자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갖고 있던 이 한 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결합에 사용해서 산소가 H+와 결합을 하고 생겼고 얘는 전하가 없고 얘는 1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이 전체가 플러스 1가 양이온을 띠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H2O랑 H+가 결합해서 H3O+라는 물질이 된다. 모두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형성한다는 건데 얘는 전자가 하나도 없다. 이럴 때 H+는 H2O가 갖고 있던 비공유 전자쌍 하나를 일방적으로 공유 전자쌍으로 사용을 하면서 할 수 있고 전하가 그대로 플러스 1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3O+는 이렇게 생겼어요. 니은 보기 비공유 전자쌍수가 1이냐고 얘네들의 공통점이라고 묻고 있는데 NH3 같이 만들어 보면 얘는 원자가 전자 5개, 수소는 원자가 전자 1개, 3개, 1개 부족하니까 질소가 가운데 껴서 수소랑
단일 결합 3개를 하고요. 얘도 N이 비공유 전자쌍 하나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 1개인 건 공통점이 맞아요. 마지막 디귿,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가인데 여기 보면 전자쌍 1개, 2개, 3개, 4개니까 결국엔 옥텟 규칙은 만족하게 돼 있어요. 얘도 전자쌍 1개, 2개, 3개, 4개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니은 디귿 맞는 5번이에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방금 배웠던 이것을 이해했는지 확인해보고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 건데 NH3는 H+를 만나서 NH4+가 될 수 있대요. 이 과정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금 NH3의 형성 과정을 봤기 때문에 분자 형성 과정은 냅두고요. 얘네들이 결합을 한대. 다 비금속, 공유 결합을 해서 하나의 물질이 만들어질 건데 얘는 전자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얘랑 결합할 때 결합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는 어디밖에 없냐면 N이 가지고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일방적으로 얘와 얘의 결합에 사용하기 때문에 N,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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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가 되고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1가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3점짜리 문항에도 나오기 때문에 꼭 이해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돌아가서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보시고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자, 다시 7강으로 넘어가서 3점짜리 문제 볼게요. 3점 110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면 다음은 물질 A와 관련된 두 가지 화학 반응식과 두 반응의 결과 생성된 생성물 A,B와 A2C의 화학 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A랑 B가 반응해서 A,B라는 물질이 됐고 A랑 C가 반응해서 A2C라는 물질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A,B라는 물질의 모형과 A2C라는 물질의 모형이 나와 있어. 이거 보시면 얘도 이온결합 물질이고 얘도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A가 양이온이 됐고 B가 음이온이 됐고 C가 음이온이 됐다는 걸 통해서 A가 금속, B가 비금속, C가 비금속이라는 거 첫 번째 알아내야 돼요. 두 번째, A는 전자를 하나 잃어서 두 번째 껍질까지 가득 찼기 때문에 3주기 1족이었구나. B는 전자 하나 얻어서 세 번째 껍질 가득 찼기 때문에 3주기 17족이었구나. C는 전자 2개 얻어서 두 번째 껍질까지 가득 찼기 때문에 2주기 16족이었겠구나 라고 해서 물질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각각 원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했을 때 자, 기억 개수를 먼저 찾으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맞도록 해주려면 B원자 2개니까 소문자 B는 2여야 되고요. A원자도 반응 후에 2개니까 반응 전에 소문자 A는 2가 돼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C2, 여기 A2C가 있는데 반응 전에 C원자 2개니까 반응 후에도 2개여야 돼. 그래서 D가 2가 되고요. A가 반응 전에 총 반응 후에 4개의 원자가 있으니까 여기 4가 들어가줘야 돼요. C는 4고 A, B는 각각 2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A와 B는 둘 다 3주기 원소니까 맞고요. 디귿 A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A만 있으면 금속만 있기 때문에 금속 결합 물질이고요. 금속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5번 정답 골라주면 돼요. 자, 111페이지 3번 봅니다. 묽은 염산과 관련된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의 반응물과 생성물 중 일부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가나다는 각각 수소, 이건 수소기체 H2, 염화 나트륨 NaCl, 마그네슘, 금속 마그네슘의 화학 결합 모형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봐봐. 누구랑 누구가 단일 결합을 형성했는데 공유전자쌍이 하나래. 그 말은 얘는 한 개가 부족했던 수소였다는 거고 얘는 세 번째 껍질에 한 개가 부족해. 즉 세 번째 껍질의 원자가 전자가 7개짜리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3주기 17쪽 염소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해서 염소가 NaOH랑 반응할 때 염소가 나라는 물질과 반응할 때 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어. HCl은 대표적인 산이고 NaOH는 대표적인 염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응하면 중화 반응에 의해 물이 생성돼요. 그리고 염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염은 누가 구성하냐면 산이 갖고 있던 음이온과 염기가 갖고 있던 양이온이 결합하기 때문에 NaCl이 가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에는 염화 나트륨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수소랑 마그네슘을 나와 다에 짝지어주면 되는 건데 이 애를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얘는 이가 양이온이야. 근데 두 번째 껍질까지 가득 차 있으니까 전자 2개 잃은 상태라는 거고, 그러면 원래는 3주기 2족 원소인 마그네슘이었어요. 마그네슘이 전자를 2개 잃고 마그네슘 2+가 되어 있습니다. 양옆에 있는 애들은 똑같이 생겼는데요. 1가 음이온인데 세 번째 껍질까지 가득 차 있어. 그럼 원래는 3주기 17족이었는데 전자 하나 얻어서 이런 전자 상태가 된 거니까 염소가 음이온이 된 1가 음이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나타내면 MgCl2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HCl이 누군가랑 반응해서 MgCl2라는 애가 만들어지고 있대요. 그럼 여기 나와다에 들어가기 적합한 애는 나에 일단 마그네슘이 들어가줘야 돼. 반응 후에 마그네슘이 있으려면 반응 전에도 마그네슘이 있어야 되는데 수소랑 마그네슘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마그네슘밖에 없죠. 그럼 여기가 자동으로 H2가 되는 거고, 얘를 조금 이대로 놓고 봤을 때 가나다에 해당하는 물질의 모형을 보기 위해서 옳게 고른 거는, 얘네는 구별하는 게 되게 간단해요. 공유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 금속결합 물질입니다. 공유결합 물질 H2고요. 금속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 NaCl이고요. 얘만 단독으로 있는 3주기 2족 금속만 존재하는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해서 NaCl이 가, 마그네슘이 나, 수소가 다 기체가 되니까 가는 니은, 나는 디귿, 다는 기역. 해서 정답 4번 골라주면 됩니다. 물질 X와 묽은 염산이 반응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 그림은 생성물 Y의 화학결합 모형이다. 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1번 문제, 3번 문제와 동일하게 화학 반응식을 주고 거기에 속하는 물질 누군가를 자료 형태로 줬어요. 해서 이 물질을 보면 이 물질은 Y인데요. Y가 누군지 한번 보면 Y는 양이온, 이가 양이온 하나랑 1가 음이온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는 세 번째 껍질에 가득 찼는데 2+이기 때문에 이 원소는 원래 4주기 2족이었는데 전자 2개 잃고 세 번째 껍질까지 가득 찬 칼슘이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양옆에 있는 애들은 똑같이 생겼는데 전자 하나를 얻은 1가 음이온이 세 번째 껍질까지 가득 차 있으니까 3주기 17족 염소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Ca2+와 양옆에 Cl-로 구성된 CaCl2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Y에는 CaCl2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했을 때 물질 X와 묽은 염산이 반응을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A는 1이다 라고 했는데 A는 1이 될 수가 있을까요? X가 누군지 그러려면 찾아줘야 되는데, X가 누구냐면, 자 여기 볼게. 여기는 H 들어있고 Cl 들어있는데 C랑 O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해서 얘는 최소 C랑 O를 포함해줘야 되고, CA도 얘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걸로 봤을 때 X에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은 CaCO3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가 두 개의 HCl을 만나면 CaCl2와 H2O와 CO2가 될 수 있어요. 이 화학 반응식은 사실 우리가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이 이 물질을 유추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양적 관계를 다룰 때도 봤고, 탄산칼슘이 염산이랑 반응해서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은 눈에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식이 되기 때문에 A는 2예요. 니은,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Y에서 모든 이온은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다. 이게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운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보기예요. 이 전에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거나 기억, 디귿 보기는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단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걸 보면 Y에 있는 모든 이온은 전자 배치가 같긴 해. 이온 상태일 때. 근데 3주기, 세 번째 껍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3주기 18족인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아서 니은 틀렸어요. X의 화학식은 CaCO3가 맞기 때문에 3번 디귿만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8번 문제 볼게요. 원소 ABCDE 바닥 상태의 원자의 전자 배치와 ABCDE 중에 누군가로 이루어진 화합물 가나다라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라 구성 입자의 전자 배치는 비활성 기체와 같다 라고 하니까 그냥 다 애들이 어떻게 해서든 무슨 결합을 해서든 안정해졌다는 거야. 비활성 기체가 안정한 애들이
대부분의 원소가 추구하는 상태, 안정한 상태죠. 그래서 안정해지려면 원자들은 화학결합을 해야 돼요. 해서 화학결합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 같고, 자료에서 일단 해보면 얘는 2주기 1쪽 금속, 얘는 2주기 16쪽 비금속, C는 2주기 17쪽 비금속, D는 3주기 1쪽 금속, E는 3주기 2쪽 금속이 되겠습니다. A2B는요, 금속인 A와 비금속인 B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A는 개당 전자 하나를 버릴 수 있는데 B는 개당 전자 2개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2개가 B 마이너스 하나, 2대 1의 개수비로 결합하는 물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A, C도 마찬가지로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A는 개당 전자 하나 버리고 C도 개당 전자 하나를 받기 때문에 A 플러스와 C 마이너스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한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B는 금속인 E와 비금속인 B가 만났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전자 2개 버리는 애와 전자 2개 받는 애가 만났으니까 2 플러스와 B2 마이너스 1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는 물질입니다. DC는요, 금속인 D와 비금속인 C가 만났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전자 하나 버려서 D 플러스가 되는 애와 전자 하나 받아서 C 마이너스가 되는 애들이 잘 만나서 1대1의 개수비로 전자를 교환해서 결합을 형성합니다. 다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자 배치는 같다고 했는데 E2와 B-를 볼게요. E2는 전자 2개 잃어서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고 B2-도 전자 2개 얻어서 네온과 전자 배치 같아지죠. 해서 기억 맞고요. 니은 음이온의 반지름을 가와 나에서 비교하래. 가에서 음이온은 B-고 나에서 음이온은 C-예요. B2-구나. B2-와 C-는 둘 다 2주기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졌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는 똑같은데 얘는 8번, 얘는 9번이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C에서 더 커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는 C-, 나의 음이온이 더 작다. 해서 니은 맞아요. 디귿, 녹는 점 다랑 라를 비교하래. 다는 2B, 라는 DC입니다. 같이 비교해볼게요. 녹는 점은 Q1 곱하기 Q2의 값과 R제곱의 값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이 B는 2는 3주기 금속이기 때문에 이 양이온은 전자 껍질 두 번째까지 가득 찼고요. B2-는 2주기 비금속이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까지 가득 차 있어요. DC를 보면 D는 3주기 금속이기 때문에 두 번째 껍질까지 가득 차서 전자를 하나 잃고 양이온이 되고요. C-도 마찬가지로 2주기 비금속이기 때문에 C-도 두 번째 껍질까지 가득 차요. 이온 사이의 거리는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비슷하다. 이온 입자의 크기는 전자 껍질 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전자 껍질 수가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고 이건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놓고 이 B와 DC에서 전하량을 비교해보면 이 B는 2 곱하기 2, DC는 1 곱하기 1이기 때문에 분모가 비슷할 때 분자가 2B에서 더 크기 때문에 이온 결합력은 다에서 더 크고요. 그럼 녹는 점은 다가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근데 이온 사이의 거리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E2 플러스와 B2-, D2 플러스와 C-는 모두 다 이온이 됐을 때 전자 배치가 네온과 같기 때문에 우리 얘네들의 크기를 완벽히 비교할 수 있는데 원자 번호 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돼요. 제일 작은 애랑 제일 큰 애, 중간 애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이온의 사이즈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 녹는 점에 넣어주는 아래값은 전자 껍질수 정도로 근사값을 생각하면 문제를 풀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의 표는 네 가지 물질의 이온 사이의 거리와 녹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WX, YG는 각각 FCl, 브롬, I 중에 하나이고 원자 번호는 점점 커진다 라고 했어. 그러면 나트륨은 금속이고 얘네들은 모두 다 17쪽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 이온 결합 물질이 되잖아요. 했을 때 밑으로 내려갈수록 녹는 점이 낮아진다. 녹는 점은 F에 비례하는데 F는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에 비례하는 값이야.
이 문제는 지금 뭐가 통제되어 있냐면 모두 다 1가 플러스와 1가 마이너스 해서 전하량 값이 1과 1로 통제돼 있어요. 해서 이 문제에서 녹는 점은 거리에 반비례하는 값이다 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그럼 녹는 점은 밑으로 갈수록 낮아지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는 밑으로 갈수록 멀어져야 돼요. 해서 여기는 231과 291 사이 값이 나올 거야. NaG는요, 얘보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NaG의 녹는 점은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고, 그럼 WXYG는 당연히 어떻게 되냐? 이온 사이의 거리는 전자 껍질수로 대신을 할 건데, 여긴 모두 다 양이온은 나트륨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수 두 개인 거 똑같아.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려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음이온의 전자 껍질수가 많아진다는 거니까 여기는 F, Cl, 브롬, I, 음이온 애들이 나트륨 플러스와 결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억, WXYG 중에 원자 번호는 G가 가장 큰 거 맞아요. 녹는 점은 NaG가 NaY에서보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하량이 똑같을 때 녹는 점은 낮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F는 NaY랑 NaX 중에 NaX가 더 크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은 거죠. 해서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 기억, 니은 맞는 3번 골라주면 돼요. 세 가지 물질 NaCl, NaI, MgO의 이온 사이의 거리와 녹는 점을 그림은 NaCl이 형성될 때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다. 해서 NaCl의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가 나왔고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NaI와 MgO도 NaCl처럼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기 때문에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될 건데 그때 걔네들이 결합을 형성하는 지점, 즉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을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표시된 게 A, B, C, D 이걸 중심으로 4개의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럼 이걸 나눠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NaCl보다 각각 이온 결합 물질이 형성되는 거리가 더 가까운지 뭔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에너지가 더 높은지 낮은지를 보시면 돼요. 이때 에너지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데 가지점의 에너지 곡선은 이 크기 자체가 의미하는 걸 봐줘야 돼. 이 크기는 얘들아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야.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만나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에너지가 변해요. 그 중에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이 지점에서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 말은 NaCl이 결합을 형성했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거야. 조금만 더 정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NaCl이 결합했을 때 낮아지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훨씬 더 안정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합을 더 끈끈하게 할 거예요. 이 수준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결합을 더 끈끈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F, 이온 결합력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녹는 점과 비례하는 값이죠. 해서 어떤 양이온과 어떤 음이온이 만났을 때 결합을 해서 에너지가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건 얘네들은 결합을 꼭 하고 그 결합을 유지해야 되잖아.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내가 진짜 에너지가 낮을 수 있는데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해서 이온 결합에 따라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크기, 이 절대값은 이온 결합력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온 결합력을 세게 하면 당연히 녹는 점이 크겠죠. 이거에 따르면 NaCl은 801도인데 NaI는 661도의 녹는 점을 가져. 이온 결합력은 NaCl이 NaI보다 크네요. 그 말은 이온 결합을 했을 때 조금 더 NaCl이 많이 파인다는 거니까 NaI는 A, B 둘 중에 하나 이거보다 위에 존재하게 돼요. 반면에 MgO와 NaCl을 비교해보면 녹는 점은 MgO가 훨씬 높아. 그 말은 이온 결합력이 MgO에서 훨씬 크다는 거고 그 말은 NaCl이 결합했을 때보다 Mg2 플러스와 O2 마이너스가 결합했을 때 훨씬 더 안정하다는 거고 그 말은 훨씬 더 결합을 했을 때 에너지가 파이는 낮아지는 정도가 크다는 거예요. 해서 MgO는 NaCl보다 더 낮은 곳에서 에너지 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MgO는 얘보다 아래인 C와 D 둘 중에 하나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NA가 A, B인지 MgO가 C, D인지 결정하는 건 가로축, 이온 사이의 거리인데
NaCl과 NaI를 비교 한번 해보시면 양이온은 똑같은데 얘는 3주기 비금속이고 얘는 그 밑에 있는 비금속이에요. 그럼 이온이 됐을 때 당연히 얘의 크기가 더 작겠죠. 그래서 이온이 됐을 때 이온 사이의 거리는 NaCl보다 NaI에서 더 멀어요. 해서 NaI는 B에 속하게 됩니다. MgO와 NaCl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MgO는 마그네슘 양이온은 양이온이 됐을 때 전자껍질 두 번째까지, 산소도 전자껍질 두 번째까지 가득 채우게 돼요. NaCl에서 양이온 나트륨은 두 번째 껍질까지 가득 채우게 되는데 Cl-는 세 번째 껍질까지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해서 이온 사이의 거리는 NaCl에서 더 멀고 MgO가 더 짧기 때문에 MgO는 NaCl보다 왼쪽이면서 아래에 있는 C 구역이 MgO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와 다, 나는 NaI고 다는 MgO가 될 거니까 나에는 B, 다에는 C. 정답 2번 골라주면 됩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골의 절대적인 크기가 이온 결합력과 비례한다고 봐주시고 이게 녹는점과 비례한다고 봐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7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화합물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는 NaCl, MgCl2, AlCl3 중에 하나이다. 다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반지름은 X가 G보다 크대. 여기는 어쨌든 얘네 셋 중에 하나인데 X, YG는 그럼 금속 양이온을 대변하는 값이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양이온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11번, 12번, 13번인데 다 3주기 금속이니까 결국에 전자껍질은 두 번째까지 가득 차고 11의 힘으로 당기냐, 12의 힘으로 당기냐, 13의 힘으로 당기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나트륨 양이온, 마그네슘 2+보다 알루미늄 3+가 작아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는 Y와 G가 같다고 하는데 나트륨은 홀전자 1개, 마그네슘은 1개, 알루미늄은 1개이기 때문에 Y와 G는 어쨌든 나트륨과 알루미늄 중에 하나예요. 그럼 X가 당연히 마그네슘이 될 거고 X가 G보다 이온 반지름이 크다고 했으니까 G는 알루미늄이 될 거고 그럼 나머지 Y가 나트륨이 되겠구나 라고 자료 해석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MgCl2니까 A는 2가 되는 거고 얘는 NaCl이니까 B는 1이 되는 거고 다는 GCl3, AlCl3니까 C는 3이 됩니다. 제1이온화 에너지를 G랑 X를 비교하래. 얘네들은 같은 죽인데 원자 번호는 G가 더 커요. 근데 2족 13족이기 때문에 예외가 껴있죠. 해서 X가 더 커서 기억 틀렸어요. C는 3, A는 2, B는 1이기 때문에 C는 A 더하기 B 맞고요. 녹는 점을 NaCl이랑 YFB 즉 NaF랑 비교를 하래. 얘네들은 얘들아 NaCl과 NaF는 Q1 곱하기 Q2의 값이 1 곱하기 1로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녹는 점을 비교할 때 중요한 팩터는 이온 사이의 거리가 될 것이고 둘 다 양이온은 동일하게 나트륨 플러스 전자껍질 두 번째까지 차 있는데 Cl-는 세 번째까지 F-는 두 번째까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리는 NaF에서 더 짧으니까 녹는 점은 NaF가 더 높겠죠. 그래서 D가 틀려서 니은만 맞는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3주기 원소 ABC에 대한 자료이다. ABC의 원자과 전자수의 총합은 10이다. 바닥 상태 원자의 홀전자 수는 A와 C가 같다. AC, BC2에서 A이온과 B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3주기 원소라고 했는데 3주기 원소인데 A랑 B이온의 전자 배치가 네온과 같다는 건 일단 여기서 A와 B의 위치가 나와. A와 B는 3주기 금속이 되죠. 3주기 비금속은 이온이 됐을 때 전자 배치가 아르곤이랑 같아져야 되잖아. 그래서 A와 B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럼 A와 B는 3주기 금속이야. 근데 A랑 C, B랑 C는 이온 결합을 한다고 힌트에서 줬잖아요. 그래서 C는 비금속이어야 돼. 이해되시죠? 했을 때 바닥 상태의 홀전자 수가 A와 C가 같고 A와 C의 원자과 전자 수의 총합이 10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A와 B 중에서 A에 대한 걸 보면 A는 어쨌든 3주기 금속이에요. 3주기 금속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의 홀전자 수는 1개, 0개, 1개가 됩니다.
그럼 A는 얘네 셋 중에 하나라는 건데 얘네 셋 중에 하나 중에서 C와 홀전자 수가 같으려면 C는 3주기 비금속이야. 3주기 비금속은 누가 있을 수 있냐면 3주기 14족, 15족, 16족, 17족이 있을 수 있어요. 얘는 홀전자 수 2개, 얘는 홀전자 수 3개, 얘는 홀전자 수 2개, 얘는 홀전자 수 1개예요. 얘는 중금속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14족 일단 냅두고요. 했을 때 얘네 둘 중에 누구랑이라도 홀전자 수가 같아질 수 있는 애는 하나밖에 없어. 빵은 여기 없으니까 빵이랑 같아질 수 없고요. A의 홀전자 수가 하나라는 가정하에 C의 홀전자 수도 하나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C는 3주기 17족 염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A는 자동적으로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첫 번째 힌트 써볼게요. A와 B와 C의 홀전자 수의 합이 10이어야 되는데 일단 C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10이어야 되는데 C가 일단 원자과 전자수가 7개래. 그럼 나머지 2개 애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또는 2개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A와 B는 나트륨과 마그네슘 중에 하나인데 A는 나트륨과 알루미늄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A가 나트륨이 되는 거고 B가 마그네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나트륨, B가 마그네슘, C가 염소, 3주기 1족, 3주기 2족, 3주기 17족이 됩니다. 자료 해석이 조금 어렵네요. 원자 반지름은 A, B, C를 비교하라고 하는데 같은 주기야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액전화 커져서 원자 반지름 작아지니까 A, B, C 순으로 작아지는 거 맞고요. A, C,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바닥 상태에서 원자 A, B, C의 홀전자 수는 얘 1개, 얘 0개, 얘 1개니까 합은 2가 맞아요. 기억, 디귿 맞는 4번 골라주면 됩니다.